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지만큼 GPD 고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해저 IT 인프라 9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구해저 IT 인프라에 오늘 이제 오픈소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많은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오픈소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픈소스가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기업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세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수세코리아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습니다. 수세코리아 지사장 최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코에서 오픈소스 사업 담당하는 서성한입니다. 네. 자, 뭐 회사이긴 회사이고 뭐 각자 오늘 오픈소스 얘기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각자 세 분이서 일단 김 사장부터 네. 오픈소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인연인가? 뭐 그런 거 그냥 편하게. 저는 뭐 개발자로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뭐 적극 참여했다라기보다는 네. 리눅스 엔지니어로서 네, 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 고객, 그러니까 기술 지원이 필요한 고객들 온사이트로 이제 주로 네. 기술 지원을 해왔고요. 수세로 옮긴 다음에는 이제 프리세일즈, 네네. 솔루션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보면 저 토크아이티 하다 보면 요새 AI 뭐 클라우드 이렇게 되면서 네. 오히려 이사님 같은 시스템 엔지니어가 오히려 굉장히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여러 가지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최근에 이제 엔지니어 처우나 이제 배우들을 보면 정말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예전에는 저 시작할 때만 해도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뭐 속된 말로 3D 업종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모셔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 SE도 시스템 엔지니어도?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자, 지사님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소프트웨어의 큰 무게중심이 오픈소스로 확장되는 걸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이제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에 이렇게 관여를 해서 그 어렵다는 오픈소스 비즈니스를 실제 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저는 미드웨어, OS, 메일 엔진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픈소스 자체도 개발을 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도 개발하고 커뮤니티에 기여 활동을 해보던 차에 이제 점점점 에스코어에서 이제 오픈소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사업 영역으로 확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 팀장님 실제로 컨트리뷰션도 하신 적이 있으신 거네요? 네, 몇 번 했었고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그다음에 그 조그만 수정도 그 많은 메인테이너들한테 인정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본 게 뿌듯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게 왜 오픈소스 품질이 좋아지게 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좀 그런 경험 같은 것들 또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실제 현장에서 오픈소스를 직접 개발하고 거기 이제 컨트리뷰션 하면서 실제 이제 그런 일까지 하는 사실은 좀 보기 드문 케이스에 진짜 전문가를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이 딱 이게 구색이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 엔지니어, 또 비즈니스 파트. 세 파트가 오픈소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 파트의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먼저 한번 엔지니어 관점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상용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정체된 제품 같은 경우 그 해마다 경험이 쌓이면 이제 딱 이제 현상을 보기만 해도 이제 촉이 온다고 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오픈소스는 끊임없이 이제 발전되고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그 트렌드 중요한 것들을 이제 못 따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리듬을 잃지 말아야 맞습니다. 리듬이죠. 흐름, 리듬. 네. 그걸 잃는 순간 이제 갑자기 제가 쌓았던 모든 경험이나 노하우들은 다 이제 무쓸모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항상 이제 자기를 갈고 닦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어떻게 이사님께서 오픈소스 처음에 접한 게 한 몇 년도에? 2010년 정도. 2010년도에? 공공 그 정부통산 전산센터에 이제 프로젝트로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원래 이제 대학교 때는 리눅스를 배웠었지만 이런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고객들을 위한 뭐 기술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학교에 제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라서 이제 보드에 안보드에 뭐 포팅하고 어떤 프로그램 작게 개발해서 뭐 이 정도 수준 공부를 위한 학습을 위한 수준이었지만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 그 온사이트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그 막중한 책임감, 그러니까 정말 저만 바라보고 있는 그 담당자들, 뭔가 어려움에 장애가 발생해서 다 딱 들어가면 이제 수십 명이 이제 저만 그 엔지니어들은 흔히 이제 병풍 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 상황에서 이제 고객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엔지니어가 딱 들어가면 뒤에 정말 담당자들이 이제 제가 이제 타자 치는 거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는 그 정말 그 식은땀 나는 그 긴장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제가 알고 잘 해결하게 되면 그게 또 엄청난 보상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항상 그 준비가 안 돼 있게 되면 그 자괴감은 정말 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이제 이런 이제 오픈소스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세요? 2010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접하시고 그때부터 13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게 그 사용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오픈소스 이거를 정말 도입해서 써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과연 될까? Y를 많이 물어봤구나.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전혀 없으시죠. 컨설은 전혀 없으시고 어떤 거를 선택한 게 더 자기들한테 우리들한테 더 맞을지 그것들을 이제 선택의 장애가 오게 되면 너무 다양한 환경이 된 거예요. 정말 강산이 변했다는 얘기가 어쨌든 강산이 변했지만 그 김 이사님 커리어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좋게 강산이 변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럼요. 그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오픈소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대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리눅스 파운데이션 이 협회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픈소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를 수가 없는 단체죠. 이름에서부터 이제 딱 리눅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딱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단순히 리눅스를 위한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전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총괄하고 있는 양분이 되는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참여를 하고 그 기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기여받은 도네이션 받은 그 자금이나 인력들로 여러 리눅스 커뮤니티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이런 그 오픈소스에 대한 단순히 커뮤니티 지원을 넘어서 이제 표준 그 아키텍처를 그려주고 표준을 잡아주고 교육 사업을 하고 필요할 경우 이제 커뮤니티에 지원이 필요할 때 이제 그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기업들을 매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 그러면 이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이게 비영리 단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상근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몇 명이 계세요? 그 숫자는 대략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눅스 토발즈도 여기 소속이셨고요. 그때 18년에 이제 나오긴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그 요새 PC 그 이슈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오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다 리눅스 이 파운데이션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CNCF 프로젝트가 가장 많습니다. 대략 한 98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중에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이 이제 160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트렌드인 AI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베디드, 뭐 핀테크, 핀OS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사실은 이제 경계가 다 모호하긴 한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좀 대분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했으니까 이제 이 리눅스가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리눅스 파운데이션 자체에 커널 ORG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눅스란 것 자체가 안에 커널만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 수많은 수십 개가 아니라 뭐 수천 수백 개의 커뮤니티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커널.org에서 개발한 커널과
각 리눅스 배포판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이 녹아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패키지를 해서 이제 배포를 하면 그게 하나의 리눅스 배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는 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각각의 배포판들이 자기들이 이제 내고 싶은 색깔 그런 것들 취사 선택을 해서 패키징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 그게 이제 리눅스 하나의 배포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리눅스가 이 오픈소스에서 중요한 게 대부분의 이 커뮤니티 제품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리눅스 위에서 거의 90% 이상 개발이 되기 때문에 리눅스가 가장 성공한 오픈소스 제품이기도 하면서 다른 오픈소스의 토양이 돼주는 근간이 돼주는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어떤 리눅스가 어떻게 생태계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에코가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그래서 이 오픈소스 그 파운데이션을 보시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제 북미권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코드 이제 디스트리뷰터나 이런 분들 보면 85% 이상이 다 북미 소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리눅스 배포판들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아무래도 센트OS와 이제 레드의 카피 계열, 클론 계열 OS를 많이 쓰셨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와 수세와 레드햇밖에 없었고 그 중에 이제 그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레드햇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높고 이제 그 개발자들도 북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트OS 그러니까 그런 엔터프라이즈 호환성을 상속받은 그 클론 OS를 쓰기 그러니까 위해서 센트OS가 클론 OS라는 센트OS가 레드햇의 네. 사용 버전이 딱 클론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네, 네, 그 네, 속성 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커뮤니티에서 저거를 내가 돈을 안 들이고도 네. 레드햇의 사용 버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센트OS 맞습니다. 쓰게 되면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점으로 저걸 많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센트OS 정책이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소스 RPM을 가지고 이런 센트OS나 뭐 라키 리눅스, 알마 리눅스를 빌드를 했다면 패키징을 했다면 이제는 센트OS가 이런 클론이 아니라 그 개발 버전, 업스트림으로 좀 위치를 포지션을 바꾸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좀 충격적이게도 오픈소스 리눅스이지만 이게 소스 코드 정책이 이제 레드햇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레드햇 계열, 클론 계열 레드햇을 이제 클론하는 OS들이 더 이상 이제 소스 코드, RPM들, 패키지들을 구할 그 저장소를 잃게 됐어요. 이거 저장소 이렇게 됐다는데 네. 왜 어떻게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원래는 이제 그 수세도 그렇고 레드햇도 그렇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오픈소스 이제 정신이라는 게 그 커뮤니티에서 개발하거나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그 처음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수세나 레드햇이 개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특정 버전을 가져다가 안정화시키고 패키징을 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출발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패키징 한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사용자들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될 그게 의무가 GPL 네, 라이센스 맞습니다. 정신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이런 코드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레드햇에서 바뀌었죠. 근데 레드햇이 이제 GPL 라이센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대상을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 레드햇 서브스크립션 구매자를 대상으로만 공개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일반적 깃 같은 데 올린 게 네, 아니라 네, 네. 그 레드햇의 사용 버전을 쓰고 있는 네.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 그런 고객들만 액세스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공간에다가 네, 이거 네. 올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레드햇 OS를 클론하던 라키 리눅스, 뭐 센트OS는 이제 그 포지션이 바뀐 거니까 네네. 라키 리눅스나 알마 리눅스, 어. 오라클 리눅스 이런 여러 클론 계열 OS들이 이제 소스를 구할 공간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커뮤니티에 이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이제 사용하는 게 조금 제약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오픈소스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런 오픈소스 정신을 버린 것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아직까지도 좀 시장이 시끌시끌하고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좀 반발이 많고요. 네. 그런 이제 기사들을 몇 개 따와봤는데 뭐 저희랑은 이제 경쟁업체라 여기서 이제 계속 그 비난을 할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정책이 바뀌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에 심각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눅스는 모든 오픈소스
근간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 임팩트가 이제 크게 와는 거죠. 단순히 네. 뭐 수천 수만 가지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이제 소스코드 제공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게 다른 오픈소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햇의 그 사용 버전, 네네. 사용 버전하고 레드햇의 커뮤니티 버전하고 예, 예. 기능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이제 다르다고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이제 이런 커뮤니티 버전을 그냥 쓰면 좀 그러니까 안전한 사용 버전 쓰기 위해서 네. 네. 얘는 오픈하지 않으니까 이제 CentOS를 썼던 건데 네네. 커뮤니티들이 네네. 이제 이것을 유료로만 딱 접근을 막아버리니까 네네. 문제가 생긴 거고 네네. 수세 같은 경우는 수세 커뮤니티 버전과 수세 사용 버전이 똑같은 거죠. 기능이 똑같다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구태여 수세 같은 경우는 뭐 CentOS 같은 것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똑같으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저희도 저기 CentOS가 기존에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면서 롤링 릴리즈라고 하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오픈 소스니까 계속 뭔가 신규 기능이나 뭐 패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버그 픽스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얘는 특정한 안정된 버전 없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때 특정 스냅샷을 가져다가 미션 크리티컬한 또는 뭐 기업 업무에 쓰기에는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런 대안을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건데 사실은 수세도 그런 형태의 롤링 리리즈가 있지만 커뮤니티 오픈 소스로서 안정화된 버전,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클론한 100% 바이너리 호환되는 그런 제품도 현재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그걸 오픈 수세 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픈 수세 립을 쓰시다가 그냥 인플레이스 액티베이션만 하면 바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네. 소스가 동일한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런 레드햇 소스 코드 정책이 바뀌면서 오픈 ELA라는 신규 이제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직 이게 액티베이션 돼 있지는 않고 올해 말 연말을 이제 타겟으로 계속 이제 준비 중인데 그 오픈 EAL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어소시에이션의 약자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레드햇이 소스 코드를 제공 안 하는 거를 저희 수세가 그 금액 돈과 그 개발자들을 투입해서 그 고객들이 이전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리눅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뭐 센트OS나 뭐 라키 리눅스 같은 배포판을 다시 빌딩하는 건 아니고요. 레드햇이 중단한 이 소스 코드 제공을 저희 돈과 개발자를 투입해서 다시 하겠다.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그 프로젝트 커뮤니티를 새로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의 사용 버전 클론을 네. 계속해서 수세는 계속 그것들을 이제 만들겠다. 그러니까 레드햇이 본인의 제품을 이렇게 공개를 안 하니까 네. 경쟁자인 저희가 네. 아 그래 니네 가기 싫으면 우리가 할게. 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일반 그 어떤 에코에서 니즈가 있으니까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소스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네. 계속 할게. 예, 그렇게 지금 사실 굉장히 재밌는 네. 예, 딴 데서 볼 수는 없는 오픈 소스니까 가능한. 아, 예, 그렇죠. 그런 거죠. 오픈소스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네. 왜 니네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거에 그걸 그렇죠. 배치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레드햇은 이제 GPL 라이센스를 라이센스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요 앞에 화면에서 보시면은 기사 하나에 보면 기사에 보시면은 리치 제닝스라는 기사 이제 좌측 하단에 이제 IBM Red Hat sparks anger at GPL breach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IBM Red Hat이 이 GPL이라는 그 라이센스의 어떤 위배 이런 것들 통해서 시장에 지금 분노를 지금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그렇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소방수 역할을 네네. 사실은 뭐 저 개인 입장에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CEO께서 우리가 할게 소방수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 자, 소스 그래서 사실 뭐 리눅스 하시면 GPL 라이센스 다 알겠지만 GPL 라이센스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지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서 팀장이 한번 GPL 라이센스 뭔지 쉽게 말씀해 주시면. GPL 라이센스는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네. 그 용어만 들으면 되게 관대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네네.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되게 높은 거라서 GPL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가져다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면
제가 추가로 기여한 부분도 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오픈소스 사상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기여를 했으니까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 생태계에 얹어서 소스코드 계속 오픈해가지고 키워줘. 네네네. 이런 형태의 라이센스고요. 왜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GPL 라이센싱 하면 그걸 컴포너로 쓰더라도 그 위에서 뭔가 만들어진 건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브리치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GPL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니네가 가져갔는데 네. 누구 맘대로 이거를 제한하겠다. 왜 억세스를 왜 제한하느냐? 그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갖고서 그 GPL 라이센스니까 기본적으로 저거를 뭐 그 수세에서 뭐 아까 뭐 업스트림에 올려놨으니까 돈 내고 업스트림 들어가서 저거를 받아가지고 저걸 하는 것은 뭐라 그럴 수 없겠네요. 그거는. 예, 그래서 뭐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로 보는데요. 엔지니어링 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네. 그 다운스트림 예를 들어서 클론 버전들을 이렇게 공급을 했던 뭐 럭키라든지 또는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또 수세랑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얼라이언스를 맺고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좀 보는 것도 뭐 관전 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가장 성공한 그 제품을 두 개를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 첫 번째가 리눅스였고요. 네. 두 번째가 요새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NCF. 네, CNCF가 지금 가장 핫합니다. 핫하죠. 네,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정말 이건 상용 솔루션 업체들,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은 투입할 수 없는 인력들이 함께 주에 뭐 수백만 줄의 코드를 업데이트하면서 정말 발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이제 쿠버네티스가 되겠고, 쿠버네티스도 이제 오픈소스 정식을 이어서 바닐라 쿠버네티스, 기본이 되는 커뮤니티 버전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게재를 하면 그거를 이제 각각 벤더들이 이런 쿠버네티스의 뜻이 있는 벤더들이 기본 커뮤니티 버전을 가져다가 자기네들 사상을 또 녹여서 이제 다시 쿠버네티스 엔진을 신규로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AWS나 아마존이나 뭐 레드도 그렇고 저희 수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쿠버네티스 생태계를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잠깐 상상해 보자면 만약 구글이 쿠버네티스 저렇게 오픈소스 안 했었으면 예.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뭔가 일단 제 반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리눅스 아이덴티티가 반이고 네. 또 저희가 이제 렌처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영역이 반인데 사실은 이제 IT가 사실 굉장히 역동적이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IT의 이제 변천 흐름을 보면 사실 클라우드라는 그 어떤 그 큰 변화의 이제 트렌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클라우드라는 변화가 지금 제 기억에는 뭐 2000년대 초반 그 이전부터 90년대 중후반부터 사실 뭐 그리드 컴퓨팅 뭐 리소스 쉐어링 이래서 분할해서 사용한 이런 개념이 벌써부터 나오고 또 공공에서는 칼스라는 개념 나오면서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도 사실은 하드웨어의 가상화, 하드웨어 풀링, 하드웨어 리소스의 어떤 최적 사용 이런 형태로 가다가 사실 그 방향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이제 전환된 데는 사실 쿠버네티스의 역할이 크고요.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전체가 다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 아래 네. 또 사실 그 기반은 또 오픈 소스로 이제 연결되고 있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큰 변화들이 사실은 이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쉐어함으로 해서 도네이션하고 CNCF가 그걸 이제 공통의 관심사, 오픈 플랫폼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았나. 요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게 아랫단에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CNCF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166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818이라는 숫자예요. 네. 818이 이제 CNCF 멤버인데 여기는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기업 멤버군요. 예, 여기 기업 멤버들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내가 그 프로프라이터리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 자체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도 상당 부분은 오픈소스 영역에 도네이션을 하면서 그 기술을 활용하고 함께 이렇게 이루는 생태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제 갈라파고스 같이 따로 떨어져서 어느 순간 이제 사매라는 형태로 이제 이게 어떤 운명을 겪게 되는 거. 지금은 이제 거대한 이제 오픈 소스 생태계에 이제 같이 발을 들여놔야 되는 거. 그 터전을 만든 게
뭐 리눅스에서 결국 쿠버네티즈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흐름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을 좀. 네네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건 네, 요건 뭡니까? 여기 이제 요 제목을 빼시고 요것만 보시면은 한번 색깔별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뭐 컴퓨터 AI 서비스, 컨텐트 딜리버리, 미디어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숫자가 좀 많고 작고 색깔이 좀 다른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죠. 네. 상당히 비슷합니다. 90% 이상은 다 비슷한데 뭐 기업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 다 컴포넌트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들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 이거를 지사님 한 단 한 단 다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네, 정리를 해서 아 제가 궁금했어요. 야.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과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얼마만큼 차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래서 쭉 봤더니 대부분은 다 동일해요. 거의. 그러네요. 자기가 뭐 강점 있는 한두 개를 추가하고 말고인데 이게 동일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근간이 전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공유되고 있는 걸 가져다가 서비스화하고 있고 그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쓰이고 기업 현장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좀 전에 우리 저 김승우 이사께서 전달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이제 서 팀장님 주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쿠버네티즈로 촉발된 건 아니고 이 오픈 소스가 이렇게 크게 이제 사실은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를 리드를 하고 있지만 이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화면이 이제 CNCF의 랜드스케이프라 그래서 이 전체 조감도 같은 것들인데 안에 블락이 되게 많죠, 영역별로. 네. 이 많은 블락들이 사실 다 오픈 소스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앵글로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많은 오픈 소스들 중에 난 뭘 써야 되지? 선택장애가. 예. 그 다음에 이런 오픈 소스들을 쓴다라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그걸 나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이런 많은 이제 문제들을 이제 직면을 하게 되고 사실 뭐 선택장애뿐만 아니라 뭔가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오픈 소스를 사용함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하고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가 이렇게 중요해졌고 사실은 가장 활성화됐고 거대한 에코를 만들고 있지만 오픈 소스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용자 관점, 참여자 관점 두 가지 다 관점에서 뭔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특히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사용 기업의 입장에서 이 오픈 소스라는 걸 어떻게 거버닝 해가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아마 서 팀장님께서 그런 고민한 적절한 네. 답안을 오늘 뭐 준비해 여기 주시지 보면 이거 않으실까. 거의 이제 IT 인프라 관련된 것들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 이제 AI 쪽은 없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AI까지도 요새 오픈소스가 많이 돼 있는데 예. 그것까지 기업에서 이제 그것도 핸들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AI 기업에서. 영역도 밑에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는 잘렸구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예, AI 영역도 같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하려면 돼 더 있고요. 머리가 더 아플 것 예. 같은데요, 요새. 쿠버네티즈 안에 뭐 쿠플로우라든지 AI 영역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함께 이제 녹아져 들어가고 있고요. 빅데이터 AI 뭐 플랫폼을 네네. 아울러서 뭐 네. 대부분의 오픈 소스들이 함께 관리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게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고 다이내믹한 이 오픈 소스의 또 한쪽의 어떤 그 뭔가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고 오픈 소스가 약속하는 그런 어떤 비전,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서 팀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네, 네, 네. 그런 내용을 한번 네.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에스코라는 회사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스코가 S-코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이제 팀엑스 코어라고 해서 오픈 소스가 아니라 OS, 윈도우즈 호환되는 OS를 개발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삼성 SDS에 인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컨설팅 부문이 또
같이 합병이 되면서 삼성그룹의 오픈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와 매니지먼트 컨설팅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도 이제 주셨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오픈소스 기술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룹사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제조, 금융, 서비스, 전자 등 다양한 도메인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경험을 쌓았고 일단 먼저 오픈소스를 가져다 쓸 때 컨설팅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구축하는 영역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오픈소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다양한 오픈소스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필요로 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OS부터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들은 케어팩이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방문 지원도 같이 커버한 엔터프라이즈 버전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만 더불어 케어팩까지 포함한 기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수세 파트너이면서 역할도 하고 있고 그 외에 30여 종의 오픈소스를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냐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컨설팅, 구축, 기술 지원 이건 활용하시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그 오픈소스로 활용하는 풀스택 쪽을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엄선한 오픈소스들을 가지고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클라우드 쪽도 삼성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쌓은 경험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전에 PD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될 텐데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ABC 분야가 중요하다고 하면 여기 있는 오픈소스들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픈소스를 활용할 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자체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한 이제 보안 취약점, 이 세상에 버그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버그가 보안 취약점으로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2021년 말에 전 세계를 이제 휩쓸었던 컴퓨터 역사상 최악의 위협이라고 하는 로그4j 보안 취약점 이슈가 생겼습니다. 별칭으로 로그4 쉐일이라고도 부르고요.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캐나다 정부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GPL 라이센스를 위반했을 때 국내 오피스 기업이 이제 합의한 사례, 그다음에 첫 번째 사례는 오피스 기업이 미국 기업하고 해서 합의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례는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그 소송을 한 경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GPL 라이센스를 FM대로 따라라. 너희들 소스코드 공개해서 그러면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스코드 공개하면 영업기밀이든 뭐든 다 딸려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을 내는 게 낫지 소스코드를 다 오픈하면 그건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기업에 있는 분들이 네. 뭐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아까 GPL 얘기했고 네, GPL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빈도가 높은 거는 아파치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해서 APL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좀 관대한 편이에요. 소스 코드 공개 의무라기보다는 그 저작권 문구에 대한 내용, 카피 문구만 넣으면 된다라는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관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새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오픈소스 배포의 정의가 기존에는 실행 파일을 배포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 서비스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AGPL이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하면 그것도 이제 소스 코드 공개해야 되는 라이센스. API로? 예.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픈이 되면 그다음에 SSPL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냐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는 서비스 자체를 활용을 하면 소스 코드 공개해야 되는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그 점점 클라우드에서 오픈소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오픈소스 진영들의 새로운 라이센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잘 이해를 해야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뭐 기토마다 봤을 때
지금 그 라이센스 종류를 일단 잘 체크해봐야겠네요. 그건 기본입니다. 라이센스 다운받아서 쓰기 쉽고 코드를 중간에 떼다가 쓰기 좋으니까 막 개발할 수 있어요. 일정이 네. 쫓기다 보면. 근데 네. 그게 나중에는 정말 큰 빚으로 돌아오고 정말 어려워질 기업 자체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오픈소스를 바라보면 오픈소스는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소스코드도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해커들에게 보안 취약점을 이제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픈소스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커뮤니티랑 라이센스.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결국은 소스 코드가 있어도 이걸 돌리고 계속 개발하고 개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오픈소스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커뮤니티가 있어야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러면 이제 네. 아까 뭐 지난해 보여주면 엄청나게 많은 오픈소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고를 때 뭐 우리 뭐 쿠팡 같은 데는 별점이라도 보고 별점과 리뷰를 보고 우리가 고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기토방에 들어가면 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그거는 뭐를 보면 돼? 팁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깃허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레퍼런스된 횟수, 다운로드된 횟수, 그다음에 커미터, 그다음에 그 풀 리퀘스트라고 해서 컨트리뷰션 개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게 얼마나 잘 살아있고 종합적으로 괜찮은 커뮤니티로 운영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능이 좋다도 중요하겠지만 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네. 이렇게 되는지를 잘 살펴야겠네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소스를 쓰다가 이제 많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시는 경우가 초반에는 되게 사람들이 열심히 기여해가지고 쓴 것들을 막상 가졌었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업데이트가 끊기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걸 당해보신 분들은 이제 오픈소스 안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까 김 이사님 그 병풍처럼 한 사람 갖다 이제 오겠네.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입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반이라고 도입을 잘해야지 그렇겠네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소스를 기술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 컨설팅부터 전문가랑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아까 이제 선택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희가 뭐 맛있는 식당 찾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전 그 구글에서 딱 맛집 뭐 도곡동 맛집 딱 하면 그 리뷰하고 점수 나오죠. 네, 리뷰와 점수 오죠. 오픈소스 뭐 깃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면 아까 플레이캐스트 숫자도 있는데 네. 스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스타라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그 피드백이거든요. 이 프로젝트, 이 퀄리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피드백 숫자가 스타 숫자로 나오는데 스타 숫자가 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뭐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그 오픈 소스를 이제 도입을 주저하시는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9가지 정도 리스크를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좀 짙은 색이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도 많이 나오고 업데이트도 빠르고 그렇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단종 주기도 좀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빠릅니다. 그렇죠. 오픈소스다 보니까 예. 이제 과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죠? 네. 새로운 거 자꾸 만드는 데다 네. 포커스하니까. 그래서 EOS, EOL 그 한마디로 그냥 소프트웨어 단종 네. 주기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하나의 부분이고, 그다음 기술 지원 질문도 하셨는데 기술 지원 없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안 취약점 라이센스는 앞서서 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이제 대응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오픈 소스를 조직 내 역량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할 거냐. 요 기준을 저도 이제 내재화 프로젝트를 해보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해본 결과는 그 기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중에 우리 회사 핵심 역량이다. 예를 들어서 전자회사, 그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핵심 역량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웃소싱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오토노머스 관련된 오픈 소스들은 자기 핵심 역량으로 가져 있어야 된다. 자기의 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에 내재화를 해야 되지만 OS, DB, 미드웨어 같은 범용 인프라 소프트웨어들까지 굳이 내재화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건 전문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네. 도메인에 특화된 건 내재화시키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하면 선택과 집중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도입하다 보면 결국은 전 회사 구성원들이 어떻게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뭘 해야 되냐 되게 막연하실 텐데 결국은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거버넌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선택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개발할 때 오픈 소스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냐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S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인데요. 원래 봄이란 건 이제 네. 제조업에서 쓰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약 같은 경우, 약에 무슨 성분, 식품 같은 경우는 무슨 성분이 있느냐 그것처럼 그 소프트웨어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뭐뭐가 있느냐 그것들 쭉 목록을 뽑아내는 겁니다. 네.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저렇게 뽑았을 때 500여 개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예. 네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오픈소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추출해 주는 게 SCA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어널리시스라는 툴이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다 있습니다. 그럼 저 SCL을 이렇게 돌리면 그 기업에서 갖고 있는 네. 다양한 소프트웨어 옵소스들이 이제 뭐가 있고 그것은 또 컴퓨터가 뭐를 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네. 일목에 다 딱 나오겠네요. 그건 나옵니다. 다만 근데 여기서 운영 쪽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 구현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만이고 우리가 쓰는 OSDB, 미드웨어 같은 인프라 소프트웨어들은 S봄에 나오지가 않고 이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봄 플러스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다 합쳐야 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오픈소스 목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봄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네. 그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는 인프라 레이어 네. 이렇게 이해하면 두 개를 다 합쳐야 네. 예, 모든 게 종합이 자, 돼요. 근데 S봄에서 뭐 21년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인데 저 무슨 말입니까? 저게? 저게 그 미국의 그 주요 정부랑 기업들이 큰 보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20년도쯤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각종 서비스나 솔루션들의 내에 있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을 다 추적을 해야 그걸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국내에는 또 그 금융 쪽이 특히 이 부분이 핫한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오픈소스 활용 가이드라는 가이드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 부분을 이제 의무화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업과 이제 수출기업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네, 요 부분은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저런 것도 있겠네요. 미국에서 요새 네. 중국하고 워낙 하니까 네. 중국 스파잉 하는 거 되게 네. 우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S봄에서 봐가지고 혹시나 네. 그 뭐 자기네 뭐 국익을 해칠 만한 것도 있는 점인지 네, 그게 체크해보는-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단종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술 지원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두 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에스코어가 했던 사례 중에 국내 대형 전자기업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고 수십 년간 운영한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들별로 어떤 오픈소스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취약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드리고 오픈소스 담당자를 지정하고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인벤토리까지 구축하는 그 역할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뭐 이 전자기업도 뭐 우리나라 또 로그4j가 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네, 이제 그럴 수밖에 했겠네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불안한 영역에
그 깊숙이 있는 무언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제대로 투명하게 파악을 해야 미리미리 시간이 있을 때 준비를 해놔야 이걸 대응할 수 있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 제로데이 취약점이 돼버리는 거니까. 저도 보면 과거에는 1, 2주 걸리던 거를 단순화시켰다고 그랬는데 네. 뭐 때문에 그 1, 2주 걸렸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단순화시켰다는 겁니까? 1, 2주 걸린다는 이유는 네. 결국 S봄 자체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스틱 서치도 500여 개의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썼다고 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수백 개의 라이브러리를 써야 네. 되는데 그거를 수기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빠뜨릴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 SCA 도구를 적용을 해서 개발 프로세스에 데브옵스 프로세스에 연동해 가지고 자동화시키고 인벤토리도 다 뽑아내야 그 작업이 완료가 돼야 이게 네네네.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현황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라이프 사이클 관리처럼 네. 계속해서 이게 뭔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계속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속적으로.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네. 다 데브옵스 환경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조치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수집을 자동화하면 그것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금융 사례인데요. 비슷한 취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금융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2C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의 가이드 대비를 해야 되며 망분리 준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금융에서. 그러면 네. 금감원에서 오픈소스 가이드가 네. 저게 컴플라이언스화 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지켜야 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감사나 이런 데서 체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몇몇 금융 회사들은 이 부분을 확인을 받은 상태고 지금 현재 가이드이기 때문에 전 금융사한테 지금 하진 않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뭐 일주일 한 달 내에 이걸 해결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직접 이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해보시니까 이 금융기관이 이걸 같이 일을 해보시면서 어떤 것이 해보시니까 어떤 것이 제일 좀 미비하다 그럴까? 좀 네.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해보시니까. 그게 이제 1번 거버넌스 프로세스 정립인데요. 왜냐하면 오픈소스라는 것은 그 개발, 운영, 인프라, 기획, 전략, 심지어 법무까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게 내 역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은 생각을 갖도록 컨센서스를 만들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SCA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인벤토리 자동으로 수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구축의 영역인 거죠. 네. 1번 단계가 굉장히 어렵고 저거는 기업마다 자기가 보유한 역량,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기업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런 걸 잘 하는 어떤 기업의 뭐 DX 파트건 IT 파트건 그런 부분이 딱 확실하게 있으면 중심을 네. 잡고 있으면 네. 되게 편하시겠네 일하기. 네. 근데 통상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픈소스 자체가 가져다 쓰는 거는 자기 기호나 개발자들이 임의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작한 걸 다시 모아서 하되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가 좀 통제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오픈소스 자체는 통제라는 게 아니라 잘 쓰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오픈소스 자체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버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잘 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그 오픈소스 거버넌스 관련된 것은 지금 뭐 금융기관은 이제 이런 뭐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있으니까 뭐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모든 기업들이 다 하진 않을 거고 네. 우선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 정부에서 이제 그 가이드를 제시를 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수출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뭐 발생할 수 없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TV를 만약에 수출을 하는데 TV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월패드 가지고 해킹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해킹을 한다라고 하면 미 정부에 납품되는 그런 제품들도 그런 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과기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지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신문 기사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이런 부분이 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감사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보안 취약점, 라이센스 위규 이슈들은 모든 기업에 내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더 많이 확산돼서 정리하는데 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거든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히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서 팀장님은 아까 이제 개발자, 오픈소스 네. 이제 개발자시니까 뭐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오픈소스 이제 입문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런 커뮤니티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커뮤니티 활동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한 사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입문자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그런 거는 이제 그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세스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그 역지사지로 그 메인테이너와 커미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코드를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많은 커미터들을 봐왔고 지나간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멋진 코드를 올렸어라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약간의 주변 일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다가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의 제일 중요한 건 인내심과 포용력, 역지사지의 포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해보시고, 대신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CNCF 같은 경우는 워낙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고 문서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된 문서를 한글화 번역하면서 한글 생태계를 만들고 한국 사용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나도 정말 핵심 엔진에 이런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점점 발전해 나가시길. 그러니까 뭐 정말 핵심 엔진 코드 잘 만드는 것도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다큐멘테이션 같은 거라든지 다른 것들 뭐 패치나 이런 것들 뭐 열심히 하더라도 뭔가 얻는 게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 써봐야죠. 그리고 이게 다큐멘테이션 해보면 그 문서대로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런 거라도 찾아서 다큐멘테이션 하나씩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안 됐는데. 자, 근데 그런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 뭐 활동, 자기가 경험 해본 것이 그런 걸 하는 것이 뭐 여기 이 회사 이제 기업에 다니는 분들 커리어 면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점점 이제 세상 자체가 글로벌화되고 그 온라인을 통한 협업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오픈소스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내 자체 커뮤니케이션 역량, 기술력도 쌓였지만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엔지니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 있어요. 커뮤니티에 그 빡빡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충분히 그 스탠다드에 준하는 협업 역량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개발자 뽑을 때 오픈소스 그 커뮤니티 컨트리뷰터다 하면은 레주메 필요 없이 그냥 그 링크 하나 딱 주면 됩니다. 그래.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20세기만 해도 이제 만나가지고 뭐 형님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다 온라인으로 협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공짜로 트레이닝 시켜주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서 팀장하고 지사님은 좋은 질문자 한 분씩 이름 좀 기억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자분들
피드백 같은 것들도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피드백 같은 것들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 정적, 동적 분석을 함께 해야 효과적일 텐데 이런 것을 함께 체크할 수 있는 뭐 솔루션 같은 게 있는 건죠? 글쎄요, 그 동적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뉴벡터라는 컨테이너 시큐리티라는 게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보이지 않는 버추얼 IP를 통해서 또 다른 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파일 액세스라든지 어떤 프로세스의 움직임,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어떤 시큐리티 위협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아마 그게 혹시 답이 될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 관련된 것은 보안 관련된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 예, 보안은 이제 11월 할 거니까 11월 달에는 특히 이제 컨테이너 보안이라든지 쿠버네티스 보안 관련된 것은 11월 달에 우리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로 보면 이제 운영 네. 유지 네. 보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시고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게 이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질문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아까 슬라이드 준비했던 거 네네네. 그거 잠깐만 좀 볼까요? 보여주시면 이제 그겁니다. 네. 네. 사실은 이 내용이 간단히 개요를 드리면은 네네. 이제 ARM이라는 회사 잘 아실 거예요. ARM 알죠. ARM이라는 회사도 사실 안에서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 활동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오픈 소스들을 이제 활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다양한 오픈 소스 활동들을 이제 데브옵스 팀부터 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의 기업인 제 수세랑 협업을 하면서 수세의 제품을 사용하고 수세의 서포트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가 아까 비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픈 소스 이제 통제 못하는 오픈 소스 그 다음에 오픈 소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 이슈들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지금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빼고 그러면 이제 이 ARM이라는 여기 보면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가장 사실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죠. 아마 거기서 개발을 할 텐데 그네들이 오픈소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왜 수세를 그네들의 파트너로 해서 선택을 했나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보면 이제 수세는 특정 단일 컴포넌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스택 형태로 클라이언트와 보안 도구를 포함한 전체 스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특정 이제 하이퍼바이저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프라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형태의 오픈소스를 이렇게 지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커뮤니티의 어떤 활성화 이거 말씀하셨는데 수세는 벤처를 포함해서 정말 활성화된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릴리즈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 이제 활성화를 볼 수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상용 오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용 오퍼링이라는 거는 자,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니까 자유롭게 쓰세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쓰시다가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 이슈들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사실은 수세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희가 적절한 상용 오퍼링, 저희가 커머셜 오퍼링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또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애저를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하고 호환성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 오픈소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그러면 이제 아마 오픈소스라는 게 뭐 TCU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라서 뭐 선택을 하시다가 써보니까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커머셜이라는 거, 유료로 이렇게 뭔가 서포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게 되는데 사실 ARM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다가 ARM이 수세를 이렇게 커머셜 형태로 저희와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 서포트를 받는 이유가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오픈소스라고 해서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할 때 상용 오퍼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용 오퍼링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고 또 항상 사실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링 팀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팀이 뭔가 장애에 맞닥뜨려서 아이들 타임을 보내고 있다? 그거는 굉장한 로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엔지니어링 팀이 언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솔루션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24/7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저희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그 서포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을 높이 갖춘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서포트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만든다 하면 그거를 ARM이 자체 오퍼링에 투입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의 지원 또 저희와 협업 이런 것들 적절히 균형을 맞춰가고 있고 실제로 저희 엔지니어링 팀하고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아까 그 S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SCA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컴포넌트만 갖고 개발이 쭉 되는 게 아니라 이 서플라이 체인처럼 여기저기 여러 컴포넌트들이 묶어서 나중에 하나의 완성된 컴포넌트가 만들어지는데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묶여질 때 얼마나 견고한 QA 프로세스를 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을 해보시면 만약에 아주 엄격해서 베스트 퀄리티가 아니면 저희가 상용의 그런 유지보수 서포트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이슈들을 핸들할 수 없고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최고의 어떤 퀄리티를 갖춘 그런 형태의 QA 프로세스를 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유료 서비스임에도 가치가 있어서 선택을 하신다. 그래서 아까 유지보수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그 질문들을 갖고 계신데 이제는 오픈소스를 그냥 소프트웨어로서만 아니라 사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저희 같은 엔터프라이즈 오퍼링을 갖고 있는 오픈소스 전문 업체들에게 그런 기술 지원들을 함께 받아가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오픈소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까지 함께 이렇게 조율해 가시면 그러니까 예,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Q&A 질문 할까요? 아마 운영 유지 관련된 네네네. 거는 제가 대충 커버를 다 네네네. 해드린 것 네. 같습니다. 이만규님은 이제 오픈소스 도입을 하면 다양한 장점도 많은데 이슈가 나올 때 대응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못하다 등으로 경영진을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설득하기에 좋은 논리가 있을까요? 돈 조금만 쓰시면 돼요. 네, 전문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시면 오히려 네.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더 좋은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박창민님, 오픈소스를 운영할 때 유지보수, 용량 관리, 보안 취약점 대응 중에서 저는 경험적으로 유지보수가 제일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 중인 오픈소스에 버그 또는 성능 이슈가 있을 때 어디에 기술적인 상담 및 답변을 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질의 답변받거나 제가 직접 해당 버그를 제출해서 컨트리뷰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오픈소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장의 팁 또는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조금의 돈이 필요한 거겠네요. 네. 여기서 그 조금의 돈이라는 게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파는 게 아니고 네. 서비스죠. 유지보수 프로페셔널. 지원 서비스인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박창민님께서 응? 만약에 내가 옆에 두고 항상 쓸 수 있는 지니 같은 네. 전문가를 두고 쓰신다라 그러면 네. 그 팀에서 어? 몇 명의 전문가가 그런 걸 도와주면 최적일까? 뭐 그 정도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케이. 그렇죠. 박창민님은 그 로레벨로 내려가지 마시고 네네.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위임을 하시고. 사실 저 로랩을 한다고 가지고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쪽에 그죠? 네, 그렇죠. 제 마음은 굉장히 급한데 네. 커뮤니티는 저만큼 급하지 않고 그렇죠. 새로운 거 만들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에요. 네. 아, 네, 네. 관점이 다른 거네요. 좀. 네. 진짜 거기 커뮤니티는 유지보수 관점이 많이 없겠다 진짜. 아, 있긴 있긴 있는데, 있는데. 예, 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선순위가 많이 사람이 떨어지네요. 이제 공명심이 있고 저도 빛이 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쪽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주영선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체 결함이나 뭐 이런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하는 도구나 인증 툴 같은 게 있을까요? 자체의 결함 여부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자체의 결함 여부를 찾기는 좀 쉽지 않은데 오픈소스 자체를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코드 분석하는 툴들 그걸 네.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GitHub에 올라가 있는 오픈소스는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은 커버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런타임 중에 발생하는 동적으로 발생하는 버그는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네네. 이거는 커뮤니티의 성숙도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를 음. 보완함으로써 그런 결함들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야 음. 그런 오픈소스 선정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직접 오픈소스를 이렇게 인증하시는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글로벌하게 다양한 인증 주체들이 있습니다. 뭐 시큐리티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CC 인증이라든지 지역별로 유럽의 EAL이라든지 또 미 연방정부가 다 FIPS 140-23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구글이 주도해서 이 어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전 단계, 개발 단계 전 단계를 면밀하게 추적 관리하면서 어떤 네. QA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인증하는 그런 인증 레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증 레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하는지 오픈소스들이 그런 걸 보시면 뭐 특별히 따로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박일규님은 수세 솔루션이나 서비스에서도 S본 관련 지원 기능이 있는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S범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가 스택화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택 자체는 있기 때문에 그 스택을 잘 보시면 이 스택이 커버하는 범위들이 있고 네. 또 그 스택과 연결된 어떤 그 인터오퍼러블한 그런 인테그레이션 레이어들을 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준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주님은 전통으로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점으로 치부되던 유지보수 주체의 불명확성에 대해서 수세는 이거에 대해 어떤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저희 너무나 명확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오픈소스 유지보수의 주체니까요. 네네네.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아, 저희를 네네. 찾아주시면 됩니다. 박유주님은 어떠세요? 요새 국내에서도 이 S봄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저거를 많이들 이제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현황이 그 좀. 앞에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사례 기업들은 다 S봄에 대해서 지금 SCA 도구를 도입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융권은 저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서 이제 저 부분은 이제 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이제 다른 도메인으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S봄 소프트웨어 봄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제너럴 용어처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현주님은 레드햇 계열의 RPM이나 데비안 계열의 APT보다 수세 패키지 관리 도구인 지퍼? 지퍼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퍼가 제공한 특별한 장점이 무엇인지요? 이건 김 이사님. 네. 저희도 레드햇 계열과 마찬가지로 RPM 타입의 패키지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요. 단지 그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뭐 관리할 때 쓰는 커맨드가 틀린데 커맨드 명만 틀리지 그 제공하는 기능은 동일하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OS의 그 인지도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조금 레드햇 계열을 많이 그 다른 다른 나라보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레드햇 쪽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영님, 원하는 오픈소스를 잘 찾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SNS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가 있어서 찾기가 쉬운데 GitHub 같은 경우는 단순 키워드를 통한 검색만 가능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승우 이사한테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포레스트 그 지표라든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다양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제품별로 이제 그 포지션을 매기는 자료도 있고 정확하게 그 URL 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오픈 소스 여러 상용 플러스 오픈 소스들을 이제 저희 별점 매기듯이 네. 매기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 경험들을 거기다 이제 등록해 놓은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라는 그 커뮤니티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뭐 생성됐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한 곳에서 다 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리고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 오픈소스 그게 아마 그 영문으로만 제공됐던 사이트인데 아마 CC 무슨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 보시면 원하는 그 뭐 시스템 매니지먼트 아니면 뭐 와스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카테고리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용 솔루션부터 오픈 소스까지 그런 카테고리에 맞게 제품 평점들이 정리된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또 좀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에스코 자체도 저희가 기술 지원하고 개발하면서 오픈소스 많이 써봤으니까 네. 저희도 같이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문마저 그 설문에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상담 같은 거 설문에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지사님하고 서태님 조주마시면 한 분씩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보니까 박창민님, 박창민님, 네, 박창민님 네네, 오케이. 예, 질문이 좀. 서태장님. 저는 이희영님. 네네. 네. 자, 박창민, 이희영 이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자,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볼까요? 이제 오픈 소스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으니까 너무 이제 마음을 정말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마음도 같이 오픈하셔서 이제 다양한 그 흐르는 대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픈소스를 내가 개발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사님 잘 활용해도 네, 좋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죠. 예, 뭐 요즘 필드에서 느끼는 게 이제 수세가 점점 대세가 되는 추세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세 대세 딱 예, 맞는데 예, 라임이 딱 좋네요. 수세 대세. 대세가 되는 추세에게 뭐 그런 추세를 좀 감지하시고 혹시 오픈소스 관련해서 어떤 형태든지 네. 뭐 궁금하시거나 뭐 문의하실 게 있으시면 저희 낙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예,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에스코도 이제 풀스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저희 자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저희가 파트너들과 같이 좋은 기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를 많이 찾아주시면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토크아이티에 보면 테크 전문 채널 거의 매일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 오늘은 이제 구해줘 IT 인프라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 구독하시고 또 이제 적극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IT 인프라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IT 인프라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